요런 종목이 연초에 상승했던 종목이 연말까지 갔다. 그러면서 하나증권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이다.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 로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카페24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IMF 때부터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고요. 지금 한 25년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연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결론부터 얘기하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요. 먼저 우리 시장이 연초에 얼마나 강하게 상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표를 만들었는데 요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약 10%, 올해 1월 1일부터 한 10%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14%, 여기에 비해서 다우나 나스닥은 2%, 1% 정도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오히려 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대만 과건 한 3%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상해 종합도 한 1% 정도. 이렇게 비하면 우리 시장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또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지 돈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돈의 관점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고, 돈이 움직이면 결국 환율을 보면 돈을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거든요. 보면 작년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달러가 강세로 갔거든요. 이건 지구상의 돈들이 미국으로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 돈이 미국으로 가면 당연히 우리 시장은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올해 트럼프가 취임하고부터는 달러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보면 달러가 하락을 했다. 즉 달러가 약세로 갔다. 요건 원 달러 입장에서 보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율이 강세로 가게 되면 돈들이 굴러가면서 또 그 나라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연초 우리 시장 상승의 배경은 역시 달러 약세에 따른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런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로 간다면 올해 우리 시장은 계속 상승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올해는 달러는 계속 약세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2기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 1기 때 달러 움직임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월봉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2017년이죠. 2017년 트럼프가 1기 취임을 했는데 그때 월봉 차트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보면 취임을 하기 전에는 달러가 강세로 강하게 갔다가 막상 취임을 하고부터는 2017년 계속 약세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2017년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 우리나라 2017년 코스피 지수는 22%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달러가 강세로 확 상승을 했다가 막상 취임을 하고는 약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건 다른 게 아니고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환율이 약세로 가야 됩니다. 즉 달러가 약세로 가야지 트럼프가 원하는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트럼프는 약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환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달러를 강하게 갈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결국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고요. 2017년도는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고 있지만 달러가 약세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도 트럼프 정책에 따른 약달러 기대를 할 수 있고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간다면 우리 시장은 또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올해 상승 장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식을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고 또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또 많은 정권사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주 매수에 있어서 정말 도움되는 정권사 리포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주도주 가능성 있는 종목 또 제 개인 의견까지 보태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권사 리포트 잠깐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 2월 12일 나온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요 리포트가 어떤 리포트냐? 다른 게 아니고 연초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연말까지 계속 상승하는 요건들, 어떤 요건들이 있을 때 계속 상승을 한다. 그걸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저도 요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여기에 또 부합하는 종목들까지 리포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요 리포트는 2월 12일 나온 리포트고요. 근데 리포트 내용은 1월에서 2월 강하게 갖는 종목이니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상승 종목들이 리포트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수정까지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뭐 일단 리포트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 짧게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하나증권에서 시가총액 뭐 1위부터 250위 코스닥까지 다 포함됐어. 그래서 작은 종목이 아니고 뭐 주도주는 역시 시가총액 큰 종목이 시장을 끄집고 가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은 코스닥 포함해서 1위부터 250위. 그래서 요 종목 중에 1월에서 2월 상승률 상위 5%. 그러면 250 종목 중에 상승률 상위 5%면 한 12종목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 사이에 가장 강하게 갖는 이 12종목 중에서 이게 연말까지 상위 5%를 유지하는 조건들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주, 주도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시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연초 상승했는 종목이 연말까지 주도했는 게 한 15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15종목을 분석을 했는 뭐 리포트고요. 그러면 단순 뭐 환율로 계산되면 1년에 연초에 12종목 상승을 하니까 요게 5년이거든요. 2020년부터 2024년. 그러면 60종목이고 그 중에 15종목이 연말까지 상승을 갔으니까 확률로는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 가장 강하게 갖는 12종목 요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연말까지 계속 상승을 한다. 요게 뭐 단순 확률이고 사실 우리는 이거보다 확률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확률이 더 높은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15종목 간 종목의 특징 요거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 올해 1월부터 2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상승률 시가총액 250위 중에 1위부터 12종목 어떤 종목인지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 다음에 2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현대로템. 그래서 맨 마지막 12위가 하나시스템. 요 12종목이고 그리고 또 제가 요 화면을 보시면 뭐 자본 총계나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리고 2023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지 실적까지 딱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올해 1, 2월 가장 강하게 갖는 종목이 뭔지 펀더멘탈이 어떤지 요거 화면 하나만 보면 딱 알 수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렇게 상승을 했는 종목 중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을 보면 1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또는 저기 카페24 요것은 다른 게 아니고 로봇이고 또 카페24는 소프트웨어 AI거든요. 요거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입니다. 앞으로 로봇 산업이 커지겠다. AI 산업이 커지겠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방산조선, 전력기계 요런 쪽이 많거든요. 요건 아무래도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 또 12종목 전체 특징, 섹터의 전체 특징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도 아는 로봇, 방산, 조선, 전력기계, 뭐 원전, 딱 보면 이게 트럼프 관세 정책과는 좀 무관한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의 리스크가 없는 섹터들이 연초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 요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관세를 좀 피하겠다, 돈들이 몰린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관세 정책이 또 어떻게 되는지 잠깐 짚어보고 또 갈게요. 관세 정책은 뭐 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요 그래프는 트럼프 1기 때입니다. 2018년 5월부터 12월 요 사이가 보면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를 팍 때리고, 또 중국도 뭐 거기에 대응하면서 쉽게 말해서 뭐 관세 전쟁, 또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가 섹터별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 보면 제로보다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락을 한 게 뭐 철강이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게 하락을 했고, 상승을 한 섹터는 딱 두 개죠. 뭐 조선과 통신. 그래서 지금 조선도 상승을 하고 통신도 좀 상승을 하고, 또 요때는 방산이라는 섹터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뭐 방산 상승을 하고, 결국 관세하고 무관한 섹터가 상승을 하고, 또 특히 지금 우리나라 미국으로 수출을 워낙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섹터는 뭐 상승을 못한다기보다는 올해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 요 차원에서 어떤 뭐 상품들이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지, 지금 보면 미국 수출 10대 품목, 그러니까 우측에 제가 요렇게 준비를 했는데 보면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 많고 3위가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 있고, 그리고 10대 품목 중에 2위, 4위, 10위는 반도체입니다. 요게 뭐 다르게 표현이 됐지만 결국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6위가 배터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자동차라든가 또는 뭐 반도체 또는 배터리, 이런 섹터는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고, 여기에다가 철강도 관세를 매겼지요. 그래서 철강까지 합쳐서 요 섹터들은 뭐 상승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만 주도주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트럼프 관세가 나오는 섹터들은 조금 뭐 조심을 하고, 특히 관세에서 벗어난 섹터, 또 돈이 강하게 갖는 섹터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연초에 앞에 보여드렸듯이 그게 이제 시장에서도 돈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다. 뭐 다시 이렇게 보면 그게 지금 제가 엑셀 파일로 준비한 종목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12종목 내에서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 중에서도 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이런 강하게 갖는 섹터 중에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것도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2020년부터 2024년 연초에 상승했던 종목이 연말까지 상승한 15종목. 요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은 거래대금 나누기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 이 종목이 강하게 갈 확률이 가장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1, 2월 상승한 종목,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12월, 1월, 2월에 기관이 매도한 종목,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고 기관이 매도한 종목, 요걸 우리가 소위 뭐 빈지틀이라 하죠. 그래서 기관이 매도한 종목. 그 다음은 또 반대로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순매수한 종목, 그래서 기관이 팔고 외국인들이 받은 순매수한 종목. 그 다음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상향이 되고 하나증권 리포트가 목표 주가 상향한 종목, 요런 종목이
연초에 상승했던 종목이 연말까지 갔다. 그러면서 하나증권에서 종목까지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이다. 나온 종목을 보게 되면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 로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카페24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대신 여러분, 하나오션이나 현대 로템 차트를 보시면 워낙 1, 2월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든 이 상승이 12월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이하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너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연초에 2020년부터 2024년 그런 종목들도 조정을 주면서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 리포트 외에 의견을 조금 보태자면 3월 31일부터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제기가 되거든요. 공매도가 제기되면 아무래도 실적 외에 기대감으로 간 종목들은 조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종목 펀더멘탈 뭐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카페24는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또 실적이 좋은 하나오션이나 현대 로템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특히 뭐 하나오션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조금 사고를 넓혀서 보게 되면 조선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조선주는 지금 뭐 20년 만에 조선업황 슈퍼사이클 속에 업황이 워낙 좋고, 또 업황이 좋다고 무조건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기대감까지 붙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 기대감이 뭐냐고 하면 지금 미국 MRO 사업이지요. 지금 미국 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방국에게 건조를 맡길 수 있다, 이런 법안이 제출이 돼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뭐 정말 천조 이상 큰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통과될 개연성이 정말 높고요. 그건 다른 것보다 중국이 건조를 계속하면서 지금 미국 군함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 패권에서 중국한테 질 수 없다, 이게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법안도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 조선업 도움이 필요하다, 이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통과가 되면 또 실적 증가, 지금 또 잘 나오지만, 그래서 조선업. 그 다음 또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각 나라들 뭐 유럽도 그렇고 방위비 증가시켜라, 그리고 지금은 좀 뭐라 그럴까, 공동 방어라든가 이런 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방위를 해야겠다, 요런 측면이 강해지면서 호재가 있고, 또 중동에 지금 새로운 시장이 열리려고 하거든요. 중동에 가서 우리가 군사 훈련도 하고 있고, 뭐 아무래도 뭐 방산주 판매를 위한 거지요. 그래서 중동 시장이 크게 열리는, 또 아무래도 중동 정세가 워낙 불안하고 중동 나라 각각도 뭐 방위를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 큰 시장이 열리고, 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폴란드 2차 또 뭐 계약 임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섹터가 당장 실적도 좋은데 또 뭐 앞으로 더 좋은 기대감도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래서 요런 종목 중심으로 대형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너무 조급하게 가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해 주셔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따라왔나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도체 업황도 설명을 드리고, 또 관심 종목 주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려니까 사실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왔는지,
그걸 명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다음을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는지 한번 준비를 했는데, 차트를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차트가 다른 게 아니고 밑에 숫자가 18, 17, 15, 13 숫자들이 세었는데, 요거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나노 공정, 17나노 공정, 15에서 16나노 공정, 저 밑에 10나노, 9나노까지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18나노 공정 앞에 빨간색으로 라인을 하나 꺼놨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요 라인이 뭐고 하면 중국이 18나노 이상 개발을 못하게 방어막을 친 겁니다. 그래서 장비도 못 가고 미국이 중국 반도체 개발을 계속 억제왔지요. 그래서 18나노를 막겠다, 안으로 못 들어오겠다 막았는데, 창신 메모리가 15에서 16나노 양산이 나온다, 갑자기 뛰어넘고 들어와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이 제대로 못했던 측면도 있고, 중국이 막으니까 또 거기에 반발해서 개발을 해서 확 들어온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기술력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지금 보면 실제로 말하면 저가용 DDR4 같은 경우는 정말 양산을 해서 물량을 밀어내고 있고, 이번에 창신 메모리는 더 높은 고가용 사양인 DDR4까지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기술력이 확 뛰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국 기술력이 코어까지 다가왔다. 지금 가장 최고 기술력은 11에서 12나노, 요게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세 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요건 아직 이제 개발이 됐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양산으로 본다면 D램 양산 웬만한 것들은 중국 물량이 밀려 들어올 수 있다. 요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섹터든 지나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태양광 때도 중국이 저가 들어오면서 사실 장악을 하고 다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몇 세대 있었지만 중국이 기술력 똑같이 되면서 저가를 못 견디면서 어려워졌고, 이제 반도체도 사실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주가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반도체 업황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다른 게 아니고 D램 가격 YOY, 그러니까 전년도 D램 가격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가운데 0보다 높게 있으면 전년도보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수기다, 업황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0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업황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중국이 들어오기 전까지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딱 3사가 D램을 한 95% 이상 생산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3사가 서로 감산을 해서 높이고, 그러면서 20년 이상 반도체 사이클이 2년 하락이면 2년 상승, 2년 하락이면 2년 상승, 이걸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2014년 반도체가 상승했던 사이클이 22개월이랐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5개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2개월, 거의 리뉴얼하게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감산을 하면서 만들어 오고 서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보시면 12개월 만에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게 된 게 가장 큰 게 중국의 저가 메모리가 나오면서부터 감산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중국이 워낙 물량을 공세를 펼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락으로 한번 접어들면 또 한 2년간은 계속 하락이거든요. 따라서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국 기술력이 가까이 다가오고, 또 반도체 거기에 따라 저가 물량이 나오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그래프는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인데 잘 나가다가 작년 4분기부터 매출이 탁 꺾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확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업황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이 하락이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적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IT라든가 이런 애들은 실적이 성장해야 주가가 받치는데 올해 실적 둔화에 따른 상승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밑에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는 HBM이 한 3, 40% 되기 때문에 4분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키움증권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 1분기 때는 이제 실적이 꺾이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 D램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60% 이상이니까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 SK하이닉스도 실적이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꺾임에 따라서 상승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업황이라든가 이런 게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만 전자까지 떨어졌고 이게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더 하락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업황을 보고 상승하기는 어렵다. 즉 올해는 좀 지루한 횡보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나는 무조건 사서 간다. 이 전략보다는 한 5만 전자 가까이 밀렸을 때 사고 또 반등이 나오면 좀 짧게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1, 2위 주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과하게 전저점 오면 매수 또 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 축소. 그래서 올해는 보유보다는 매매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AI 딥시크는 반도체 업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거 지금 보면 사실 딥시크하고 무관할 걸로 보이지만 이거 딥시크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정말 큰 변화를 한번 불러일으킬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뉴스를 접하고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딥시크가 뭐 말도 안 되는 가성비죠. 가성비로 뭐 오픈 AI 지금 가장 뭐 성능이 좋다는 오픈 AI 성능만큼 AI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보면 비용은 오픈 AI의 한 5.6% 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5.6% 돈을 사용을 했지만 밑에 성능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좌측에 수학이라고 새겼던 그 점수를 보면 다른 게 아니고 2024년 미국 수학 정시대회 문제를 푼 겁니다. 보면 딥시크가 97.3, 오픈AI가 96.4, 오히려 딥시크가 조금 더 높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능력은 뭐 다 90점 넘어가 있고 코딩 능력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돈이 약 20분의 1 들여서 이렇게 강한 AI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 지금 오픈 AI뿐만 아니고 미국의 빅테크 애들이 정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보면 뭐 저가용 AI 문샷도 나오고 문샷 AI의 키미,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Q1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의문은 제가 봤을 때 빅테크 애들이 정말 최상의 반도체를 엔비디아 반도체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는데 이게 굳이 앞으로 계속 이 필요가 있을까? 딥시크 같은 경우는 뭐 없이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 여기에 애들이 얼마나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지 보게 되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계속 샀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프로그램적으로 비슷하다. 서로가 이러려면 내가 얘보다 앞서려면 컴퓨팅 능력, 즉
최고 좋은 사양 반도체를 써가 더 좋은 성능을 끌어올리며 시장 장악할 거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 서로 발을 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발을 빼면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서로 빅테크가 경쟁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계속 샀지요. 보면 뭐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을 샀는데 이제 앞에 말했지만 딥시커가 얘네들보다 더 좋게 이렇게 투자 안 하고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어가지요. 이 엔비디아 칩을 계속 살 필요가 있을까? 특히 이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칩이 지금은 계속 잘 팔리지요. 그런데 향후 2, 3년 뒤에도 지금처럼 삭스리가 계속 나올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 의문은 역시 HBM 반도체가 우리가 계속 호황이라고 생각하지만 호황이 끝나는 시점이 또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 2, 3년 뒤가 연결이 되니까 HBM만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요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좀 뭐 반도체하고는 또 상관없지만 조금 뭐 패권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미국장까지 생각을 해보면 뭐 요 미국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로 보는데 요 차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보면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 차트입니다. 보면 2014년부터 2020년 이때 보면 주황색 엔비디아가 제일 낮아요. 제일 밑에서 어떻게 보면 기고 있었는데 화살표, 챗GPT, AI지요. 챗GPT가 발표되고부터 엔비디아 차트가 1위로 올라옵니다. 강하게. 이건 앞에 말했지만 빅테크아이들이 엔비디아 칩을 계속 경쟁적으로 샀으니까 매출이 이때부터 정말 급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 3년 뒤에도 이렇게 일어날까? 이 상승 속도가 유지될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딥시크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빅테크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2021년부터 조정을 받다가 챗GPT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한 배경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AI를 장악하는 기업이 미래의 시장을 독점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게 아니고 구글이 여러분 검색 시장을 장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잖아요. 또 지금도 벌고 있고 AI 시장은 그거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펀더멘탈을 짰지만 기존 시장에서는 미국 이 빅테크 중에서 AI를 장악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애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의심이 생긴 거죠. 정말 중국 애들이 장악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저가형으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높은 밸류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고 또 장악을 하더라도 딥시커 보면 저가형으로 저비용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소스 전부 다 오픈을 해버리고 또 다 무료 사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기본적인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애들도 상승하는 게 이거는 뭐 투자자 관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고 산업적으로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성자가 나올 동안 산업적으로는 투자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산업은 성장을 하지만 주가는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딥시크가 반도체뿐만 아니고 큰 빅테크까지도 흔드는 현상으로 뭐 제가 느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뭐 많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강하게 상승 전환해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거 먼저 보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이는 것은 PBR 선이거든요. 그래서 PBR이 한 1배 정도 됐을 때는 맨 밑에 뭐 하늘색 점선인데 항상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PBR이 1배. 지금 1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만큼 주가가 하락을 하면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더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 요 측면이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주가 지지는 해준다. 워낙 하락을 했고 기본적인 뭐 저평가 위치까지, 역사적인 저평가 위치까지 있는데, 그래서 요건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게 주가를 상승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면 사실 저만 그러니까요. 인류 기업이고 세계 최초 기술력. 그래서 항상 뭐 D램 반도체 세계 최초 뭐 개발을 했다 이렇게 기술력으로 앞서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술력이 밀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먼저 또 미세 공정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 지금 또 가장 미세가 SK 하이닉스가 개발이 됐고,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아예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 못하고 콜텍스도 못 통과했지만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뭐 벌써 양산을 해가고 있고 기술력에 뒤처져 버렸습니다. 그렇고 삼성전자 뭐 관리를 하는 게 다 재무 쪽이죠. 재무 쪽 사람들이 위를 장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개발 쪽이 아니죠. 재무들은 항상 뭐 비용을 줄이는 쪽이고 개발하는 쪽은 투자를 해서 보는 쪽이니까 좀 예전에 인텔이 재무 쪽이 하면서 망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사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 그러니까 D램 미세 공정 세계 최초 뭐 10나노 100을 깨고 9나노를 개발했다든가, 아니면 좀 더 뭐 현실성 있는 게 HBM4 이걸 뭐 최초로 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삼성전자에 이거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그래서 이 기술력, 그 중에서도 HBM, 지금 뭐 HBM 컬 테스트 통과돼 봐야 큰 효과는 못 가집니다. 벌써 뭐 기존에 안전적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한 발 뛰어가야 되죠. 그래서 HBM4 세계 최초 개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의외로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기술력. 그 다음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1월까지 또 계속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매도가 2월 달은 좀 줄어들고 좀 뭐 매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쉽게 말해서 뭐 어마어마한 매수가 한 5일 연속으로 확 들어왔다. 그러면 지난 과거 2000년도, 2020년도 요때도 확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5일 연속 뭐 역대급 매수가 확 들어왔다. 그러면 정보도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예 뭐 5만 전자 오면 또 샀다가 또 반등이 나오면 목표가 짤 때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매매 전략으로 가다가 요런 어떤 획기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때는 또 매수했다가 중기 보유가 가능하고요.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네, 소부장 중에서 최근에 뭐 가장 이슈가 되는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해준다는 K칩스법, 요게 2월 18일 날 기재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은 R&D 투자에 20% 세액 공제를 받고, 또 중소기업들은 30%까지 세액 공제가 훨씬 커졌거든요. 그러면 일단 딱 생각을 하기에는 반도체 기업 중에 많은 R&D 투자하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 R&D 투자 얼마나 하는지 이거 알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분님들이 이것까지 뭐 어떤 기업 찾아서 R&D 이거는 어디도 봐도 나오긴 또 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R&D 투자 많이 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많은 리포트들을 찾아보니까 다행히 여기에 대한 리포트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정리를 해왔거든요. 요 화면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중에 최근 매출액
비중에서 R&D가 높은 기업들, 제가 한 8% 이상 되는 기업들, 뭐 리포트에 나온 기업들 정리를 해왔고, 또 그 리포트에서는 올해 2025년 PER, 그러니까 PER까지, 예상 PER까지 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요 리포트 기준으로 본다면 R&D 비중도 높고 PER도 뭐 한 15배 정도 이하 되는 요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걸로 보이고요. EPS도 물론 증가가 되면 좋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KC텍 한 요 정도가 리포트 상에서는 예상 PER이니까요. 이건 뭐 실제로 나와 봐야 되는데 예상 PER도 한 15배 이하 정도고, 또 R&D는 요거는 뭐 R&D는 투자를 했는 거니까 뭐 R&D도 한 10% 이상 투자가 됐던 기업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나온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중소형주 또 장비주 투자, 장비주라든가 부품 후공정 투자할 때 R&D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유리기판이 가장 핫한데, 뭐 차트 보면 유리기판이 최근에 연초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다른 거 비해서. 특히 유리기판 중에서 보면 뭐 유리기판 장비, 그 다음에 유리기판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상용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 그 기대감은 늘 실적 발표 시점, 그래서 뭐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실적 발표 시점, 그 다음에 3월 30일 공매도 재개,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데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많이 상승을 하고 또 크게 수익이 나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또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